분담금도 낮아질 거고 일반 분양금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서울시에서 이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입지,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 아파트가 만들어졌을 때는 정말 폭발적인 집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그런 지역 어디냐 궁금하실 텐데요. 그 지역은 저희가 특강 시간에 오픈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돈 되는 부동산 함정원입니다. 따끈따끈한 이제 보도 자료가 발표가 됐는데요. 바로 서울시에서 정말 이제 정비 사업을 추진했을 때 사업성이 크게 개선이 될 수가 있는 이런 정책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인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거에 맞춰서 정말 시청자분들은 정비 사업의 포커스에 맞춰서 투자의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 화면을 보시면은 2024년도 5월 30일 목요일 이렇게 보도 자료가 발표가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발표한 보도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 주택 공급, 주거 만족도 높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서울시가 향후 5년간 정비사업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제 서울시 기본계획이죠. 기본계획을 손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5년 기본계획 수립 후 10여 년 만으로 기간, 변화한 도시 여건, 주택 경기 등을 반영해 주거 안정과 주거 만족 실현 도시를 목표로 한 새로운 방안이 담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15년도죠. 15년도 2025년 기본계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시장님 전 시장님이 계획했던 이게 기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기본 계획을 이제 어떻게 바꾸죠? 10여 년 만에 오세훈 시장이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이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서울시가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이 안 되거나 더딘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고 최신 사회의 제도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죠. 이것을 이제 바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바로 사업성 부족, 추진이 안 되거나 더딘 정비 사업, 요것을 이제 중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업성이 좋은 지역이 있고 사업성이 좀 안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이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이 무산이 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겠죠. 잘 추진을 해서 공급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하지만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는 그만큼 사업이 무산이 될 확률이 높겠죠. 요즘에 이제 시공비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 자재비가 올라가면서 이런 조합주가 시공사의 마찰이 상당히 많다라는 뉴스 기사도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사업성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을 조금 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게끔 변화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변화를 시킬지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성이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첫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성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사업성 보정 개수 도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정 개수 도입이 어떤 건지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현황 용적률을 인정, 1종, 2종 일반 주거지역 및 중공업 지역 등 용적률을 기준으로 완화하고 공공기여율 등도 합리적으로 개편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제 사업성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바로 사업성 보정 개수 도입, 그 다음에 현황 용적률을 인정해서 용적률을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줘서 사업성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하시겠죠?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로 보시면은 사업성 보정 개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지가뿐만 아니라 단지 규모, 세대 밀도 등을 고려해서 허용 용적률의 보정 개수를 최대 2.0까지 적용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이겁니다. 이 지역 자체에 지가가 있겠죠. 지가가 낮은 경우 아니면 일반 분양금이 그만큼 낮을 수밖에 없는 지역, 일반 분양 금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나중에 사업성이 그만큼 낮을 수밖에 없겠죠. 뭐 반대로 일반 분양금 자체가 높고 세대수가 많이 나오는 지역의 경우는 사업성이 좋겠죠. 근데 이렇게 사업성이 안 좋은 지역의 경우는 이 사업성 보정 개수를 도입을 해서 사업성을 조금 더 높게
가능하게 할 수가 있게끔 변화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쉽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사업성 보정 개수 도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개발 사업이 낮은 단지 지역에 보정 개수를 이제 적용을 해서 사업성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에서 20% 정도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최대 20%에서 40%까지 적용을 시키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행 재건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허용 20%가 이게 사업성 보정 개수가 적용이 돼서 최대 허용 이제 40%까지 적용이 되면서 일반 분양이 그만큼 늘어날 수가 있게끔 한다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행 정비 사업을 보시게 되면 지금 위쪽에 맨 위쪽에 분양 25%, 임대 25%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사업성 보정 개수가 들어가면서 분양이 똑같이 낮아졌습니다. 15%. 근데 임대 비율도 15%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허용 40%에서 일반 분양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임대 비중이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이해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세대가 개발이 되는 단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정 개수가 도입이 되려면은 사업성이 좋은 지역과 사업성이 안 좋은 지역 이렇게 나눠야겠죠. A라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지역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A라는 지역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반 분양 금액이 뭐 7억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B라는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좋은 지역이라서 한 10억이라고 일반 분양이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0세대가 이제 개발이 되겠죠. 1000세대가 개발이 될 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조합원 분양이 뭐 예를 들어서 500세대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부 체납이 들어가겠죠. 기부 체납이 뭐 예를 들어서 200세대 그 다음에 여기 추가적으로 해서 일반 분양이죠. 일반 분양이 뭐 예를 들어서 300세대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200세대가 기부 체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300세대가 일반 분양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7억이죠. 우리가 일반 분양에 7억, 그 다음에 일반 분양에 이제 10억이었을 때 사업성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37에 21이죠. 2,100억 정도가 되겠네요. 이제 사업성이 2,100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3위는 3, 이제 3,000억 정도가 되겠네요. 3,000억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7억일 때, 10억일 때 사업성이 명확하게 차이가 나죠? 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시공비죠. 우리가 지금 현재 시공사나 조합원들이랑 마찰을 빚는 이유인 게 시공비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00세대가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뭐 서울권역 안으로 봤을 때 시공비가 평당 한 8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세대가 개발이 되는데 뭐 30평 기준으로 이제 800만 원, 평당 800만 원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공이죠. 시공 이제 평당이 이제 800만 원일 때 30평 기준이죠.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38에 24, 2,400억이죠. 2,400억에 이제 시공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7억의 일반 분양이 2,10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10억의 일반 분양이 들어갔을 때 3,000억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조합원들이죠. 이 500명의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이 납부가 되겠죠. 1,100억일 때는 당연히 2,400억의 시공비가 들어가니까 모자르겠죠. 그런데 3,000억일 때는 2,400억 을 주더라도 남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가 시공비만 들어가는 거냐? 그게 아니죠. 광고도 해야 되겠죠. 광고도 해야 되고 아니면은 대출을 받았으면 이자도 납부를 해야 되고 또 조합 측에 월급도 줘야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돈이 또 있습니다. 그 금액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성이 낮은 지역 같은 경우는 추가 분담금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고 3,000억이라는 이런 사업성 좋은 지역의 경우도 어쨌든 추가 분담금을 조금이라도 납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성이 안 좋은 지역의 경우는 이 시공비 자체를 낮추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겁니다.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보정 개수 도입을 한 겁니다. 최소한 사업성이 늘릴 수가 있게끔. 그럼 보정 개수 도입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200세대죠. 200세대가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 보정 개수가 도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전에 보정 개수 도입이 몇 프로였죠? 10%였죠? 10%. 그 다음에 최대로 들어갔을 때가 몇 프로? 40%죠. 이제 앞서서 이제 서울시가 이제 발표한 보도 자료를 보면 최대 40%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200세대에 10%면 몇 세대죠? 20세대겠죠. 20세대. 그 다음에 200세대에 40%면 몇 세대죠? 248, 80세대죠.
80세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7억의 일반 분양분이 20세대가 늘어났을 때는 7이 14, 140억이 늘어나는 겁니다. 140억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 8에 56이죠. 560억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2100억에 40%가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560억이 여기에 플러스가 되는 거겠죠. 그만큼 사업성이 그만큼 좋아지는 거겠죠. 80세대가 늘어나는 만큼 그 전까지는 20세대밖에 늘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존 개수가 이제 조금 더 2.0으로 도입이 되면서 어떻게 80세대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이 사업성이 좋아지면서 여기에 플러스가 되는 거죠. 사업성이 좋아지면은 여기 이 분담금이죠. 분담금 자체도 낮아질 거고 그 다음에 분담금만 낮아지냐? 그게 아니죠. 일반 분양이죠. 일반 분양금도 낮아질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왜? 그만큼 이 수익이죠. 560억이라는 수익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분담금도 낮아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 금액도 낮아질 수가 있고 왜? 그만큼 비례율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서울시에서 이 정책을 빼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존 개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우리가 반대로 이제 용적률을 또 상향을 시켜준다라고 하고 있죠. 1000세대가 개발이 됩니다. 1000세대가 개발이 되는데 여기에 용적률이 상향이 돼서 예를 들어서 플러스 200세대가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이 200세대가 개발이 되면서 사업성이 올라가겠죠. 왜? 일반 분양분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일반 분양이 늘어나면서 분담금도 낮아질 거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금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서울시에서 이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달이죠. 3월달에도 이제 서울시에서 보도한 발표 자료가 있었습니다. 어떤 보도 자료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3월달에 발표한 보도 자료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서울시 정비 사각지대 사업성 끌어올려 재개발 재건축 길 터준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간추려서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원 방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업성 개선에 대해서 5가지 항목, 공공 지원 강화에 대해서 5가지 항목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죠. 이 내용 자체가 요번에 핵심적인 내용, 서울시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열람 공고 기간이고 9월 달에 확정 고시가 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이제 현행 이제 법으로 정해지면서 서울시 기본 계획으로 수립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정비 사업이 정말 활성화될 것이고 그걸 맞춰서 공급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죠.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많은 정비 사업들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안에서도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사업성이 분명히 좋은 지역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는 사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여기가 사업성이 안 좋네, 무산이 되겠네 이런 지역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위험하겠죠. 내가 투자한 지역이 재개발이 무산이 됐다. 나는 역시 투자를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투자 상담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을 만났는데 난 투자를 실패를 했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았고 나는 투자해서 성공을 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솔직히 반반이었습니다. 근데 투자에 실패하신 분들이 다시 재투자를 할 수가 있는 용기가 있을까요? 정말 드뭅니다.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또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서울시에서 발표한 이런 보도 자료를 통해서 용기를 갖고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된다? 바로 정비사업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전 시장님이죠. 전 시장님이 이런 대책을 내놓았었습니다. 15년 11월에 2025 기본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 시장님이 계획했던 이제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이 오세훈 시장이 이제 임기를 잡고서 수정을 했죠. 이제 21년도 9월에 1차, 24년도 2월에 이제 2차 수정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기본계획 1차 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주거정비지수세 폐지. 과거에는 정말 빌라 투자하면 망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왜 망할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거정비지수제 요것 때문에 빌라에 투자하면 망한다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거정비지수제 이게 이제 생소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재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뭐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주거정비지수세가 어떤 건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A라는 지역이 있고 B라는 지역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A라는 지역, 그 다음에 여기 B라는 지역. 근데 이 A라는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총 10채죠. 10채의 집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도 총 10채의 집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10채 안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주택들이 있겠죠. 주택들이. 이 10채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신축이죠. 신축이 3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도 신축이 3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죠. 이 10채 안에 신축이 3채가 있으니까 노후도가 몇 프로죠? 노후도가 바로 70%가 되겠죠? 70%. 이 A라는 지역의 노후도는 70%입니다. 그럼 재개발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B라는 주택의 경우는 주거정비지수세가 도입이 된 지역입니다. 주거정비지수세는 이겁니다. 연면적의 합계, 연면적 노후도 합계를 합산해서 재개발이 추진이 가능 여부를 따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많은 주택들이 있겠죠. 그렇죠? 많은 10채의 주택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축이 3채가 있는 거죠. 그럼 연면적이 뭐예요? 연면적은 바닥의 합계입니다. 바닥의 연면적 합계의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신축이 3채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신축이 이렇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3층짜리 건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10평입니다. 여기 바닥 면적이 10평이야. 그러면 이 바닥 면적이 합계면 여기에 바닥 면적은 몇 평이 되죠? 총 30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총 30평의 바닥 면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신축이 3채야. 그러면 총 몇 채죠? 60이죠. 60평의 바닥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닥 면적이 뭐 예를 들어서 동일하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 10채 중에 3채가 신축이고 7채가 이제 구축이 되는 거겠죠. 구축의 바닥 면적이 뭐 예를 들어서 합쳐서 70평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노후도가 거의 50%가 조금 넘는 수치밖에 안 되겠죠. 재개발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비지수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 면적, 연면적의 신축 바닥 면적을 합산을 해서 정비사업이 추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의 여부를 따졌기 때문에 과거에는 신축이 정말 노후 지역에 2채, 3채만 들어가도 노후도 기준을 확 떨구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만큼 과거에는 재개발이 불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재개발도 정말로 과거에는 20년, 30년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빌라에 투자하면 망한다라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주거정비지수세 때문에. 근데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했죠? 이 정비지수세를 폐지를 한 겁니다. 정말 잘한 거죠. 그렇죠? 많은 지역들이 정비사업이 추진이 가능하게끔 변화를 시킨 게 바로 오세훈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 정부죠. 전 정부의 공급량 부족, 처음에는 공급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공급 부족한 것을 이제 인정을 했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임기를 잡자마자 어떻게 했죠? 바로 신속통합이죠. 신속통합주획을 도입을 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모아타운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만큼 공급이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게끔 하는 정비사업을 새롭게 만들었죠. 그게 이제 기본계획 1차 변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변경은 이제 요번에 이루어졌죠. 정비계획 2반 동의율 완화를 했고 2반 반대 동의율도 시설을 했습니다. 그 지역 안에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은 그 지역은 재개발 추진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과거에는 빌라에 투자를 하면 망한다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지금 현재 빌라에 투자하면 돈 번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방송을 해드렸지만 젊은 분들, 30대 분들이 빌라의 투자의 수요가 급증했다라는 뉴스 기사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 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도 지금 아파트 가격이 높기 때문에 아파트로 바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소형주택이죠. 소형주택, 재개발 쪽으로 투자의 방향을 세워서 이것이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로 변했을 때 내 집 마련할 수가 있는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정비사업에, 그 중에서도 재건축은 이 금액이 비싸니까 투자의 방향을 재건축보다는 이런 소형주택, 재개발 쪽으로 투자의 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재개발에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아무데나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죠. 정말 핵심 입지,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 정말 주변 개발 호재가 탄탄하면서 앞으로의 수요층이 많아지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앞으로 지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거기에 또 아파트가 만들어졌을 때는 정말 폭발적인 지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의 투자를 미리 선점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 지역 어디냐 궁금하실 텐데요. 그 지역은 저희가 특강 시간에 오픈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투자를 하셨을 때
앞으로의 가치 상승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통해서 내 집 마련까지 하고 그것을 팔았을 때는 정말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특강에 참여하셔서 돈 되는 정보 공유받고 투자의 방향 세우시는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